2010년 초여름, 전라남도 깊은 산골 마을인 해월리의 한 남자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도착했습니다. 김민수, 32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도시의 유명 학원가에서 러브콜을 받던 그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해월초등학교인가요? 민수는 낡은 간판이 걸린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녹슨 철문,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운동자. 전국 최하위권 성적으로 악명 높은 이 학교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척박했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드디어 오셨네요. 솔직히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교장 박종현이 반가운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왜 이런 오지 학교에 지원했는지 교육청에서도 다들 의아해하더군요. 민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이 그를 반겼습니다. 교육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은 그런 민수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교장은 민수를 학교 안으로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월초등학교는 전교생 37명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느라 학업에 소홀했고 부모들도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학교 출신 중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면 전근을 신청하죠. 민수는 차분히 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처음으로 5학년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앉아 있었고 그중 몇몇은 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와도 아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김민수입니다. 민수의 인사에 아이들은 무관심한 눈빛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한 아이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고 다른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왔대.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내 돈 걸고 한 달도 못 간다.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분필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학창시절, 대학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차 민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왔어요? 마침내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대답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호기심도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첫 수업은 어땠나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공부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어차피 농사나 지을 텐데 공부는 무슨 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몇몇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니. 그건 아직 자신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교사는 민수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상을 버리세요.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1년만 버티다 전근 가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교사 숙소에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성적은 대부분 하위권이었지만 그는 각 아이의 특성과 장점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철수는 수학 문제 푸는 속도는 느리지만 답을 맞추는 정확도가 높아. 그리고 영희는 작문에서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그는 밤늦게까지 각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전과 다른 수업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딱딱한 교과서 중심의 수업 대신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의 농작물 수확량을 계산하는 수학 문제, 지역 전설을 활용한 작문 수업. 아이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지만 전날보다는 조금 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수업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소년 하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준호인 이 소년은 성적은 최하위였지만 민수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거요. 정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준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로소 학습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준호야.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도구야. 민수의 눈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월 초등학교에서의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을 주변을 걸으며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허름했고 부모들은 늦게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빨래를 하거나 물을 깃는 등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을 찾았을 때 민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그날도 늦게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교재나 참고서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준호는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해서 왔어. 혹시 공부할 만한 책이 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교과서밖에 없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내일부터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민수의 눈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마을,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바쳐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결심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는 이 아이들 속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김민수 교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민수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털어 각종 교재와 참고서,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도서들을 구입했습니다. 작은 교사 숙소는 책으로 가득 찼고 그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렇게 무리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동료 교사 이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해요. 하지만 몇 개월 뒤면 정근 갈 텐데 그때까지 아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준호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게요. 민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교재를 준비했고 방과 후에는 자발적으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처음에 아이들은 방과 후 남아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안 해도 돼.
하지만 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민수의 특별 수업은 단순한 교과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농작물의 생산량을 계산하는 수학 문제,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는 사회 프로젝트, 지역 자연환경을 관찰하는 과학 수업 등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수업 후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준호가 내민 것은 자신이 직접 계산한 마을 농작물의 수확량과 판매 가격 분석표였습니다. 간단한 수준이었지만 스스로 해낸 작업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직접 한 거니?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봤어요. 우리 마을이 쌀만 팔면 손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훌륭해,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민수의 특별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남아 민수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가져온 책들을 빌려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았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꿈을 크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민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서울에서 온 그 선생이 아이들을 억지로 붙잡아두고 공부시킨다면서. 그래, 우리 애가 농사일도 안 도와주고 책만 본다고 하더라고. 뭐하러 공부를 그렇게 시켜? 어차피 여기서 농사나 짓고 살 텐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수업 방식이 기존 교육과 달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실에 한 무리의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서울에서 온 선생 좀 뭐라고 해주세요. 우리 애들 농사일 해야 하는데 자꾸 책이나 보라고 하니 일손이 부족해요. 맞아요. 게다가 듣자 하니 그 선생은 교과서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가르친대요. 교장 박종현은 난감한 표정으로 학부모들을 마주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분명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나 통하는 방식을 여기서 하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결국 민수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선생, 이해해주게. 여기는 농촌이야.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보다 농사일에 더 시간을 쓰길 바라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아.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니 방과 후 수업은 좀 자제해주게. 그리고 가능하면 교과서 위주로 가르쳐주면 좋겠어.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준호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민수는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동장에서 준호가 그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민수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해. 그날 밤 민수는 긴 고민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직접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가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진도를 설명하고
가정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말까지 일하겠다고? 그건 너무 무리야.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건강은 챙기게.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면서도 실생활과 연계한 예시를 들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심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직접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 부모님들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학부모들도 민수의 진심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민수에 대한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우리 준호가 요즘 책을 많이 읽어요. 전에는 한 번도 책을 안 읽었는데 준호의 할머니는 민수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정말요. 그 애가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대요.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호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준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대화가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부모님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5학년 교실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준호를 중심으로 한 몇몇 아이들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끼리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민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모임인데? 방과 후에 만나서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민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힐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서로 돕는 모습은 그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일찍 등교해 늦게까지 아이들과 공부하고 주말에는 가정방문을 다니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시간을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에 쏟았습니다. 민수야, 좀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경 선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민수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창백한 안색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두통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중간고사에서 5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 학년에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민수 선생, 정말 놀랍군. 자네가 온 후로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 교장이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월 초등학교의 변화, 특히 5학년 학생들의 성적 향상은 교육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민수의 교육 방식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런 방식을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당황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교육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해월 초등학교의 변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오지마을 작은 학교의 기적, 열정교사가 만든 교육혁신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헌신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공부에 흥미를 붙였어요. 듣자 하니 준호는 중학교에 진학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민수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민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교실을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는 교탁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온 준호가 그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민수의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해줄 게 많은데 그것이 민수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준호의 다급한 외침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쓰러진 민수의 곁으로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김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준호의 외침에 교사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미경 선생이 가장 먼저 달려갔고 다른 교사들과 교장도 뒤를 따랐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미경은 민수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119에 전화해 교장이 소리쳤고 한 교사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소식을 들은 5학년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한 여학생이 울먹였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야. 걱정 마. 미경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교장과 미경 선생이 동행했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그를 살폈고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까지 있네요.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 주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교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그동안 수업은 어떻게? 교장 선생님. 지금은 민수 선생님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식은 학교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수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몸을 버렸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잖아.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애들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민수의 빠른 회복을 빌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수업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경 선생이 5학년 담임을 임시로 맡게 되었고 다른 교사들도 시간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쓰러진 지 사흘 후 준호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방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수 만든 카드와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많이 면역이 약한 상태라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간호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민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교실이 너무 심심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미경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푼 수학 문제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민수는 준호의 문제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 있었고, 준호의 풀이 과정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수의 칭찬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 준비한 선물과 카드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선생님, 우리가 기다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곧 돌아갈게. 아이들이 떠난 후 민수는 그들이 남긴 카드와 그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최소 한 달간의 입원 치료와 그 후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곧 이번 학기 내에 복귀가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장 박종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해월리 같은 오지 마을에 올 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연락해봤지만 당장 대체 교사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교장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아이들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돌아가면서 맞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5학년 아이들은 신경 써서 봐야 해요. 민수 선생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년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자신의 학급이 있었고 추가적인 수업 부담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민수는 이런 상황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상황을 물었고 수업 자료와 조언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쉬어. 그렇게 계속 걱정하면 병이 더 길어질 뿐이야. 미경이 타일렀지만 민수의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의 학습 열의가 식어가는 것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의 특별한 가르침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한대요. 미경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돼. 민수야. 내 건강이 먼저야. 게다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한참 멀었대.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수의 건강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의사는 최소 2개월의 치료 기간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번 학기를 모두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 안 돌아온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 선생이 너무 무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심지어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의 건강을 걱정하던 마음이 점차 자신들의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5학년 교실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와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물었지만 미경은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점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더 이상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교장 박종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선생, 많이 좋아 보이네.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장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왔네. 민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 자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다음 학기부터 도시학교로 전근을 명령했어.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학교야. 대형 병원과 가까워서 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업무 강도가 여기보다 훨씬 낮아. 하지만 교장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결정이야. 자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주게. 민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의 얼굴, 특히 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네. 자네가 직접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교장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교장이 떠난 후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해월리를 떠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준호의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준호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힘든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전근 소식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언제 학교에 오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충격과 실망이 번졌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한 여학생이 울먹였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랑 같이 있겠다고. 다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결정한 게 아니야. 교육청에서.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도 결국 우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준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해월리에 온 이유,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준호의 실망한 눈빛까지. 내가 정말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쯤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민수의 차트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최소 몇 주는 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의사는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쓰러질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편 해월 초등학교에서는 민수의 전근 소식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망했고 특히 5학년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상심한 것 같아요. 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호네 집에 방문해 볼게요. 미경이 준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주었던 참고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서울대학교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왔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 이해.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안 나오면 김 선생님도 슬퍼하실 거야.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준호의 붉은 눈이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미경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김 선생님이 떠나는 것은 본인 의지가 아니야.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선생님이 건강해지면 다시 오실 수 있나요? 미경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약속하기 어려워. 교육청에서 결정한 일이라.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죠?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미경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꿈은 계속 이어가야 해. 김 선생님이 떠나도 그분이 너희에게 심어준 씨앗은 계속 자랄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방문을 닫고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에 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준호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내가 떠난다는 소식에 너무 상심한 것 같아. 민수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미경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직접 준호를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너 아직 퇴원도 안 했잖아. 잠깐이면 돼.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외출 허가를 받을게. 미경은 걱정스러웠지만 민수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병원을 잠시 나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해월리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과연 준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직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준호를 좀 만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방에 있어요. 학교에 나가지 않고 계속 혼자 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나야. 김 선생님.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를 보러 왔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민수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를 두고 가실 거예요? 민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앉아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준호의 방 안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그럼 선생님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선생님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누가 저희를 가르쳐줘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줄게. 숙제요? 그래. 내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줬으면 해. 선생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너희끼리 공부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만큼 잘 가르칠 수 없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준호야. 선생님이 너를 믿어.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생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준호는 침묵 속에서 민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교육청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준호야. 선생님이 당장은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너희가 중학교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다시 만나러 올 거야. 준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민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작고 약한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결의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오랜만에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셨어요. 우리끼리 공부 모임을 계속하라고요.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없이 어떻게 공부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도우면서요. 준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나는 할 거야. 누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만 손을 들었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준호의 제안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확실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경 선생은 교실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민수는 떠나게 되었지만 그가 아이들에게 심어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준호와의 만남 후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월리를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 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 특히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교육청의 결정에 맞서는 일이 되더라도 민수는 결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도 진정한 교육자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 김민수의 헌신 결결말.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월리의 작은 마을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한적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월 초등학교는 달랐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건물은 새 단장을 하였고 운동장은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제는 교육부 정책 담당관이 된 그는 천천히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몇 층이었더라. 민수는 안내데스크에서 확인 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 청년이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책을 읽고 있던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27살이 된 이준호였습니다. 이제는 대학원생이 된 준호는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답게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시니? 민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김민수예요.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이 초점을 맞추더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준호가 연락해줘서 바로 왔어요. 노인은 민수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호는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됐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준호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교육학 석사 과정 중이에요. 졸업하면 교사가 되려고요. 민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기뻐. 넌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해월리에서 꿈도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 다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영희는 간호사가 됐고, 민재는 농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유진이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했고요.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정말 건강 때문이었나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었어. 교육청에서 내가 너무 파격적인 교육 방식을 쓴다고 판단했던 거야. 전통적인 커리큘럼을 벗어난 내 방식이 문제가 됐던 거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그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들었어. 너희가 만든 꿈꾸는 교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더라.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델로 교육부에서도 주목했단다. 준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남겨주신 교재와 방법들을 따라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해냈구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첫 번째 해월초등학교 출신이 되었어. 네. 하지만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미경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른 친구들도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너는 교육학자가 되어 돌아왔구나.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너의 성공을 충분히 봤어. 그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야.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해월리를 떠난 후에도 너희들을 계속 지켜봤단다. 교육부에 있으면서 해월초등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최선을 다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갑자기 좋아진 거였군요. 새 컴퓨터실이 생기고 도서관도 확장되고.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너희를 돕고 싶었어. 선생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할머니께서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저밖에 없어요.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 보세요. 할머니께서 준호 씨를 찾으셨어요. 준호와 민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 자랑스러워. 할머니, 제가 곧 교사가 될 거예요. 김 선생님처럼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힘내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민수는 노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준호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저 그것을 일깨워준 것뿐이에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은 행복했어. 특히 내가 있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와 민수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운명이었나 봐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선이 평평해지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의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와 준호는 해월리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유고를 고향에 묻기를 원했고 민수는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해월리로 들어서는 길,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잠시 들르고 싶으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이 해월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교정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월초등학교군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교장 이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50대 중반의 품이 있는 교육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미경은 반가운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미경 선생님, 아니, 교장 선생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 세 사람은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 떠난 후에 아이들이 정말 변했어. 특히 준호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면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도 받게 되면서. 미경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에요. 우연이라고. 해월초등학교만 특별히 교육혁신 모델학교로 지정된 게 미경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5학년 교실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민수가 가르쳤던 바로 그 교실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준호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미경이 문을 열자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방해해도 될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교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이분은 김민수 선생님이야. 1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셨고, 지금은 교육부에서 일하고 계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준호 선배님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야. 우와, 저희 학교에 서울대 출신이 몇 명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준호 선배님이래요.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해월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실을 나온 후 세 사람은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나무 앞에 서 있는 작은 명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읽어봐.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꿈나무 김민수 선생님을 기리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들이 정한 거야. 내가 떠난 후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내가 떠난 날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사를 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꿈나무.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이 이렇게 자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월리의 작은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해월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마을 아이들은 지금도 꿈 없이 살고 있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꿈을 일깨워준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지.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민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10년 전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의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이 편지가 선생님께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준호에게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해월리에 오시기 전 이 마을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의 길을 따라 농사를 짓거나 빨리 도시로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준호는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가 이제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선생님의 정신은 이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도우며 공부했고 부모들도 점차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준호의 할머니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민수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준호야. 내가 해월리에 남아 다른 아이들을 이끌었을 때부터 석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무렵 세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민수는 마지막으로 꿈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일하니까 해월 초등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꿈나무 프로젝트라고 부를까 하는데 미경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저도 돕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연구 주제도 농촌 교육 혁신이니까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10년 전 해월리에 심었던 작은 씨앗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정됐네.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미경과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작은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한 교사의 헌신은 이제 전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커다란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수의 이름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일깨워준 스승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